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든든한 합격메이트 D라인 송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약속드린 바와 같이 간호조무사 시험 대비 해부 생리학 핵심 요약에 대해서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 해부학을 처음 시작하시다 보면 굉장히 좀 막막해요. 그 막막한 이유가 뭐냐? 용어가 너무 낯설거든요. 용어가 낯서니까 당연히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가 학습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려움을 느끼시는 건데, 제가 여러분 최대한 이해하시기 쉽게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만 쏙쏙 뽑아서 명쾌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제 출발합니다. 자, 이제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 보시면 우리가 하는 게 이번 시간에 하는 게 인체의 구조와 항상성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첫 번째 보시는 게 이제 우리가 해부학 용어, 그리고 인체의 면,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해부학적 자세가 상방 15도 바라보고, 손이 앞으로 있고, 양발을 일직선에 되게 모은 자세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거 암기하셔도, 금방 잊어버리거나 그럴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럴 때는 연상법을 통해서 좀 외워봅니다. 자, 우리가 해부학적 자세라는 표현이 나오면, 일단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해부하기에 좋은 자세. 의사가 메스 들고 절개하기 좋은 자세예요. 여러분이 편한 자세가 아닌 거죠. 자, 기본적으로 해부하기 좋은 자세다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의학 드라마나 이런 것, 범죄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다 보면 그 드라마 속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 그 테이블 위에 시신을 하나 한국 올려두고요. 거기에서 부검하는 장면들이 종종 나오곤 합니다. 그러면 그 테이블 위에 있던 시신의 자세가 무슨 자세예요? 해부학적 자세예요. 자, 그럼 그 자세 한번 살펴볼게요. 자, 누워있을 때 머리에다 베개 베고 있던가요? 아니에요. 머리 베개 없죠? 고개가 어떻게 되나요? 뒤로 살짝 꺾여 올라갑니다. 자, 그러니까 눈은 상방 15도 정도 바라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부검할 때 그 시신의 팔을 바라보면요. 손을 보면 그 손은 손 등이 앞으로 나와 있나요? 손 바닥이 앞으로 나와 있나요? 손 바닥이 앞으로 나와 있죠. 그죠? 그리고 양발은 그냥 가지런히 모아진 자세. 이 자세가 해부학적 자세예요. 간단하게 보시면 해부하기에 편한 자세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는 거겠죠. 그렇게 그 해부하기 좋은 자세다, 부검할 때 자세다라고 생각하시면 시험 문제는 어차피 전부 객관식이니까요. 여러분 찾으시기에는 전혀 어렵지 않으실 거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인체 면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인체 면은 그게 정중면, 관상면, 수평면, 그리고 시상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 면들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볼 때 이걸 왜 해야 되느냐. 자, 이거는 일종의 기준선이에요. 기준점입니다, 기준점. 우리가 앞, 뒤, 좌우, 위, 아래를 나눌 때 뭔가 기준이 있어야 위, 아래, 좌우 이런 걸 나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기준점이 필요해서 만들어 둔 게 이 정중면, 관상면, 시상면이다. 자, 정중면의 경우는 간단합니다. 몸을 우리가 한 가운데서 그대로 쭉 절개했어요. 자, 그대로 쭉 절개하면 몸이 좌우로 나뉩니다. 그죠? 둘로 갈라졌을 때 면이 어떻게 보여요? 좌우로 보여요. 그래서 정중면은 면이 좌우로 보인다. 자, 관상면은 옆으로 스쳤을 때 그대로 어깨선을 따라서 그대로 절반 쭉 가릅니다. 그럴 때 면이 어떻게 보일까요? 앞, 뒤로 보이겠죠. 자, 수평면은 허리를 그대로 쭉 절개하셨을 때 생각하시면 됩니다. 허리를 그대로 쭉 절개하시게 되면 면이 위, 아래로 보이겠죠. 여기에 우리가 이제 수평면이라고 부르는 거고, 제가 여기 써두진 않았는데, 우리가 이제 시상면이라고 부르는 면이 하나 더 있긴 해요. 그건 이제 정중면을 기점으로 해서 정반대에 있는 면을 우리가 시상면이라고 부르긴 합니다. 어쨌든 요 면 정도는 요게 기준점이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체크해두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우리가 관절 운동, 로움 운동이에요. 자, 이 로움 운동은 여러분들 물리치료실 예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리치료실 가면 뭐 해요? 환자 팔이라든지 다리라든지 잘 움직여지지 않는 관절 이런 데를 풀어주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이 로움 운동을 하는 목적은 사람의 몸이란 신체란 움직이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퇴화합니다. 굳어버려요. 관절이 위축되고 근육이 경축되고 그리고 혈액순환도 떨어지고요. 순환계도 떨어지고. 즉 우리가 로움 운동을 하는 목적은 기본적으로 이 환자가 일상생활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의 주 목적이 있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관절 운동의 기본 동작은 크게 이 강의 중에서는 제가 8개만 소개해 드릴 건데요. 8개가 이제 시험에서 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8개만 우선적으로 설명드리는 거고, 그 외에도 더 있긴 합니다만, 이 8개만 우선 숙지해 놓고 가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이제 굴곡이에요. 굴곡은 간단해요. 관절이 굽어지면 다 굴곡입니다. 굽어지는 거.
자, 팔이 굽어지는 거, 머리 굽어지는 거. 자, 이상 손가락 굽어지는 거. 전부 다 굴곡이에요. 굽혀지면 다 굴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신전. 펴지면 다 신전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팔을 이렇게 쭉 펴니다. 이거 뭐예요? 신전. 굽히면 굴곡, 펴면 신전. 자, 그리고 외전과 내전을 구별하실 때는 요거는 아까 우리가 앞 페이지에서 했던 정중면이 필요해집니다. 자, 정중면을 기준점으로 삼는 거예요. 정중면을 기준점으로 삼아서, 자, 이 기준점에서 멀어지면 외전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자, 당겨서 가까워지면 내전이라고 부릅니다. 멀어지면 외전, 가까워지면 내전. 자, 다음 페이지. 자, 그 다음에 회선운동과 회전운동. 일단 이 녀석들 두 녀석만 먼저 묶어봅니다. 자, 회선과 회전. 일단 회전부터 먼저 잠깐 보자면, 회전은 간단해요. 그냥 말 그대로 회전, 돈다는 의미죠. 제자리에서 3바퀴, 내 몸을 하나의 장축으로 삼아서 제자리 3바퀴 빙글 도시면 됩니다. 그게 회전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회선 운동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굴곡 신전, 외전, 내전의 연속된 운동. 우리가 이거를 그 회선 운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실게요. 팔을 들어서 이렇게 높이 들어서 한 바퀴 이렇게 빙 돌립니다. 자, 올라가면서 굴곡, 자, 넘어가면서 신전, 자, 돌아가면서 바로 안 넘어가죠? 너무 멀어져 간단 말이에요. 자, 멀어지니까 외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내전. 즉, 굴곡, 신전, 외전, 내전. 이 네 가지 운동이 팔을 돌리는 하나의 운동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를 보면 이 굴곡, 신전, 외전, 내전 이 네 가지 운동이 전부 일어나는 관절이 어디냐? 이제 여기 어깨 관절이라든지 여러분 발 돌리실 때 이제 고관절 쪽이라든지 대퇴골 이런 쪽에서 이 네 가지 회선 운동이 일어난다. 이렇게 답안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회내 운동과 회외 운동인데요. 자, 이거는, 둘 중에 하나만 외워두시면 나머지는 그냥 반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좀 편해요. 특히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외워두실 건 회외 운동을 외워두세요. 자, 회내, 회외 운동, 이 두 가지 운동은 뭘로 구별하는 거냐? 여러분들 팔꿈치 관절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팔꿈치 관절만 좌우로 움직여 봅니다. 자, 팔꿈치 관절만 움직이면 여러분들 자, 한쪽으로 돌리면 손바닥이 앞으로 나왔다가 반대쪽으로 돌리면 손등이 앞으로 나왔다가 이런 현상이 생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가 손바닥이 앞으로 나오면 회외 운동이라고 부르고 손등이 앞으로 나오면 회내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가 이거 기억하실 때요. 우리가 문고리 잡고 문을 열었을 때 문고리를 잡고 그대로 문고리를 돌립니다. 뭐가 앞으로 나와요? 손바닥이 앞으로 나오죠. 그죠? 자, 우리가 문고리 잡고 문을 여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밖에 외출하려고. 자, 그러면 우리가 밖에 외출하려고 하는 운동은 회외 운동이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자, 일단 우리가 회외 운동 하나 알았어요. 그죠? 회내 운동은 회외 운동의 반대구나. 자, 손바닥이 앞으로 나오는 게 회외 운동이었으니 반대로 손등이 앞으로 나오는 것은 회내 운동이다. 자, 여기서의 암기의 키포인트는 그냥 우리가 문고리 잡고 열었을 때 밖에 외출하려는 것. 이거는 회외 운동이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조금 편하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보실게요. 자, 그 다음에 보시는 게 이제 우리가 항상성이라는 걸 조금 살펴봅니다. 자, 항상성이라 하면 우리가, 이건 좀 체온을 예시로 들어서 잠깐 설명드려 볼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체온은 몇 도예요? 자, 기본적으로 체온은 36.5도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체온은 36도, 우리가 인간은 36.5도의 체온을 가지고 있는데, 날이 더워요. 날이 더우면 체온이 올라가죠. 자, 체온이 올라가면 위험해집니다. 위험해지니까 제 몸에서 뭐가 흘러요? 땀이 흘러요. 땀이 흐르면서 제 몸에 올라왔던 열들을 식혀주면서 제 몸의 체온을 다시 정상 체온인 36.5도로 맞춰주는 거고요. 자, 날이 너무 춥습니다. 날이 너무 추우면 제 체온이 떨어져요. 자, 체온이 계속 떨어져도 마찬가지로 돌아가시게 되니까 자,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몸을 덜덜덜덜 떱니다. 자, 떤다는 건 결국에는 근육이 움직인다는 이야기예요. 자, 근육이 움직이면서 당연히 움직였으니까 뭐가 발생하는 거? 운동 에너지, 즉 열 에너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 열 에너지가 내 몸에 떨어졌던 체온을 다시 정상으로 올려주면서 자, 날이 덥든지 춥든지 간에 밖의 기온하고 상관없이 제 체온을 몇 도로 맞춰주는 거 항상 똑같은 상태로 맞춰주는 거. 자, 기억하기 편하게 이렇게 기억하세요. 내 몸을 항상 똑같은 상태로 정렬해준다. 이게 뭐예요? 항상성이다. 굳이 이제 뭐 정확하게 외우자면 외부 환경의 변화에 관계없이 내 몸의 내부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것. 이렇게 외우셔도 좋습니다. 자, 어쨌든 이 항상성이라는 건 총 6가지의 특성을 가져요. 그게
자, 첫 번째가 보상성. 자, 두 번째가 자가조절성. 자, 세 번째가 피드백. 자, 네 번째가 상호보완성. 자, 다섯 번째가 오류나 이탈. 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가 제한성. 이렇게 총 6가지인데요. 사실 여기서는 각 타이틀들만 우선적으로 암기하셔도 됩니다. 일단 타이틀 6개 먼저 암기하시는 게 먼저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그냥 제 강의 들으시면서 이게 이런 개념이구나. 대략적인 이해만 하셔도 문제를 푸시는 데는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보상성.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날이 더우면 이게 체온 어떻게 된다고요? 떨어진다고요.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아까 몸을 떨면서 체온을 다시 정상으로 되돌려줬죠. 즉 떨어진 만큼 보상을 해서 체온을 정상으로 돌렸다. 즉 떨어진 만큼 보상해주는 것. 그걸 뭐라고 불러요? 보상성이라고 부르고. 자, 두 번째 자가조절성입니다. 자, 자가조절성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추워서 떠는 거 여러분 떨고 싶어서 떨어요? 아니죠. 자, 여러분들이 더워서 땀 흘리는 거 흘리고 싶어서 흘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내 의지하고 관계없습니다.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지들이 멋대로 움직이는 것, 이걸 우리가 자가조절성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피드백 기전인데요. 피드백 기전은 크게 우리가 양성 피드백과 음성 피드백 둘로 구분을 해요. 그럼 양성 피드백은 뭐고 음성 피드백은 뭐냐? 자, 피드백이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이 답변을 되돌려주는 거,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죠. 개념적으로 봤을 때 서로 주고받는 뭐 티키타카 같은 거,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체온으로 봤을 때 날이 추워요. 추우니까 어떻게 됐어요? 체온이 떨어졌어요. 자, 떨어지려고 하면 다시 어디로 되돌아가는 성질이 있다? 원래대로 되돌아가려는 성질이 있다. 우리가 이걸 음성 피드백이라고 부르는 거고. 자, 이거랑 반대로 제가 그 옷을 좀 얇게 입고 있는데 더우니까 지금 이 옷을 입고 제가 북극에 갔다고 쳐볼게요. 자, 북극에 가면 날이 어마어마하게 춥습니다. 근데 옷을 딸랑 이렇게 입고 북극에 가서 바깥에 서 있다면 날이 어마어마하게 추우니까 체온은 어떻게 돼요? 계속 떨어집니다. 그러면 아까 보상성을 가지고 제 몸에 떨어진 체온을 다시 올리기 위해서 제 몸의 근육이 어마어마하게 덜덜덜 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열을 발생시키지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자, 내가 근육을 떨어서 회복하는 체온보다 날이 추워서 떨어지는 체온이 더 많아요. 즉 회복보다 손실이 더 많다. 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에는 그런 체온이 정상으로 되돌아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오류나 이탈이 가속화돼 버리더라. 우리가 이걸 양성 피드백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음성 피드백, 양성 피드백 구분하실 때, 자, 사실 음성은 네거티브, 부정적인 의미다라는 뜻이고, 자, 그 다음에 양성은 포지티브, 긍정적인 의미다라는 뜻이지만 영어 그대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병원에서는 요거 정반대입니다. 그럼 코로나 걸렸을 때 생각하시면 되죠. 코로나 걸리면 양성, 그죠? 코로나 안 걸리면 음성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음성이 좋은 녀석, 양성이 나쁜 녀석 이렇게 기억하시면 이 피드백 두 가지 구분을 하실 때도 자, 제자리로 되돌아오면 음성인 거고요. 자, 바깥으로 튀어나가면 양성인 거예요.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조금 쉬울 것 같고. 자, 네 번째 상호 보완성이라고 하면 우리 몸 안의 장기들은 상호 유기적으로 움직입니다. 하나의 장기가 뭐 망가지면 그 장기 하나 망가진 걸로 끝나지 않죠. 주변 장기까지 같이 여파하고 하나의 장기가 망가진 장기가 회복을 하면 그 주변의 장기들도 같이 회복하게 됩니다. 상호 보완적인 역할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다섯 번째 오류나 이탈이라고 하면 우리가 체온 아까 36.5도 이야기했을 때, 자, 잴 때마다 36.5도 항상 똑같이 나오나요? 그렇지 않죠? 어쩔 때는 36.2도 나올 때도 있고, 어쩔 때는 37도 나올 때도 있고, 조금씩 다르게 측정이 됩니다. 뭐 주변 기후나 그런 거에 의해서 좀 달라질 수 있죠. 자, 이렇게 약간씩의 차이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일시적인 오류나 이탈 이렇게 부르는 거고. 자,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제한성의 경우에는 아까 여기 그 북극에 대전할 때 이야기했었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몸을 떨어서 원래대로 회복하려는 성질은 있지만 결국에는 한계는 존재했어요? 존재하지 않았어요? 존재했단 말이죠. 그죠? 내 몸이 원래대로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은 가지고 있지만 그게 한계는 존재한다. 적극 가져다 놓으면 결국은 모든 사람 다 옷 이렇게 입고 가면 다 죽는다. 요 이야기죠. 자, 그래요? 제한성. 이렇게 해서 총 6가지의 성질 특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의 핵심 요약. 자, 제가 학원에서 강의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저보고 그래요. TMI라고. 그러니까 말이 너무 많다는 건데 사실 제 입장에서는 학생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것을 알려주고 싶은 욕심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이것저것
잡다하게 말이 많아지는데 학생분들은 좀 그게 싫으신가 봐요. 이런 친구들은 짧게 요약되어 있는 게 최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트렌드에 맞춰서 일단 세 줄 요약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보실게요. 첫 번째입니다. 해부학적 자세. 이거 제가 이렇게 써놓긴 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 중에 하나 보시자면 손바닥이 앞에. 자, 어디가 앞에? 손바닥이 앞에. 그리고 일단 해부학적 자세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가 해부하기 좋은 자세다. 그 테이블 위에 있던 시신 요거를 연상하시자. 자, 두 번째 관절 운동의 명칭. 아까 총 8개 살펴봤었습니다. 굴곡, 신전, 외전, 내전, 자, 회선, 회전, 회내, 회외. 총 8가지 운동에 대해서 살펴봤었고요. 자, 뭐 굽히고 펴고 멀어졌다 당겨졌다. 간단했으니까요. 그다지 어렵지만은 않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항상성. 항상성은 총 내 몸을 항상 똑같은 상태로 유지하고자 하는 성질이었고요. 6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6가지의 특성, 일단 타이틀만이라도 확실하게 암기하자. 대신 그 세부적인 내용은 대략적인 의미만 이해하고 계셔도 충분하실 거다. 자, 여러분은 이제 퀴즈 보자면은, 아까 우리가 시험 문제 종종 나오는 녀석이 이거예요. 예전에는 굴곡, 신전, 요게 시험 문제 많이 나왔었어요. 간략하게. 여러분 점수 따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이었었는데, 이제 가장 최근에는 회내, 회외, 요거 물어보는 경우가 좀 많아졌습니다. 시험 문제 종종 나오더라고요. 자, 손바닥이 앞으로 가면 무슨 운동이라고요? 밖에 외출하려고 합니다. 외 운동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이제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해부학 용어하고 인체 구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나마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기관계, 뭐 이런 쪽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합격에 필요한 내용만 쉽게 알려드리는 송쌤이었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